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원의 방정식 나가보도록 할게요. 원의 방정식 30분이면 나가요. 그럼 딱 한 7시쯤에 끝날 가능성 커. 자, 가볼게. 일단 원의 방정식을 알으려면 우리 저번에 내가 직선 안 나갔지, 내가 너네들. 민호쌤이 직선부터 나가셨지. 아닌가? 중간부터야? 그럼 이제 너네들 알아. 우리 원의 방정식도 두 가지 형이 있어요. 바로 뭐죠?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를 표준형이라고 하냐?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표준형은 뭘 뜻한다 그랬지? 알기 쉽다. 직선 딱 보면 기울기 지나는 점. 근데 좀 뭔가 계산이 필요하면 일반형이었어. 그럼 원방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안 가르쳤는데도 제이는 대답할 거야. 중심, 컴마 0. 반지름,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이 보여. 그럼 표준형이야.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하나 더.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k제곱이야. 제이야, 중심, 반지름,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면 우린 표준형이라 그래. 그럼 도대체 일반형은 뭐냐? 라고 하면 일반형은 말 그대로 내가 예시를 보여줄게. 이렇게 나온 거 우리가 바로 일반형이라. 요게 바로 일반형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저게 일반형입니까? 라고 하면 충격적이게도 얘랑은 같은 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같은 원입니까? 라고 하면 얘를 바로 표준형으로 고치면 얘가 나오거든. 그럼 원 일반형을 원의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 말 그대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ax a 갖다가 완전제곱식 만들면 얘가 나오고 y제곱 마이너스 2by b제곱 갖다가 완전제곱식 만들면 요거 나오고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반대로 넘어가면 k제곱. 어때? 선생님 진짜로 얘는 표준형 원이 나오네요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선생님 우리가 언제는 일반형을 쓰고 언제는 표준형을 씁니까? 라는 건데 우리 혹시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딱 한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 표준형을 썼어. 언제만 직선을 일반형 사용했지? 직선의 위치관계 판단할 때. 위치관계를 판단할 때는 굳이 표준형으로 안 고쳐서 풀었어. 일반형인 상태에서 풀었었단 말이야. 그럼 원도 대부분 10문제 중에 9문제는 표준형을 사용해.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문제만 일반형 사용해. 딱 한 문제. 그거를 좀 이따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가장 원에서는 많이 쓰는 게 표준형이니까 한번 표준형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 일단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바로 표준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표준형 식에는 이 원이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거든.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얘를 만약에 전개해봤다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전개된 일반형식에서 원의 특징이 보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x개수와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는 항상 1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이런 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까? 라는 거지. 이런 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원은 왜 존재하지 않냐면 우리가 원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원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점을 찍어서 만든 게 바로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J가 여기 서 있고 유리가 일정한 길이를 가진 끈을 잡고 뛰는 거야. 그럼 뛰면은 이 길이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빙글빙글 돌 텐데 그 돈 자리를 한번 이어보면 원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가 가? 그럼 이 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면 지우야. x값이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돼. 줄어서 합은 4가 나와야 돼. x값이 줄면 y값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돼. 근데 이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일정하게 커지고 일정하게 작아진다는 거야. x값이 줄어든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y값이 줄어들고 x값이 일정하게 감소하면 그거에 맞춰서 y값은 늘 거야. 왜? 항상 4를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라 이상한 게 나왔다 이거야. 쟤처럼. 그럼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y값은 줄었는데 그럼 x값이 늘어야 되지.
근데 x값이 늘을 건데 얘에 비해서 일정하게 증가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는 거기다 뭐까지 곱해야 되니까? 2까지 곱해야 돼서.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한 4가 나왔다고 칠게. y제곱이 4야. 그럼 넘어가면 12거든? 그럼 x제곱이 12면 땡큐인데 2를 곱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x는 뭐? 6이 돼야 되는 거야. 아, 루트 6인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값이 준 거에 비해서 y값이 줄은 거에 비해 x값이 비례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커진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 y값은 감소했는데 x값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증가해. y값은 커졌는데 그럼 x값은 줄어야 되는데 그거에 조금 비례해서가 아니라 덜 줄어. 그럼 얘 무슨 모양이 나오는지 아세요? 얘가 바로 타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기백에서 배우는 타원이죠. 그래서 타원 모양이 일단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예요, 타원은.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눌렸거나 이렇게 눌렸거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눌렸다라는 건 x값이 커지는 거에 비해 y값은 더 많이 줄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줄고 x값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 y값도 어중간하게 늘어나니까 이게 비율 관계가 안 맞으니까 비대칭 모양 원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타원이라고 해요. 그럼 타원은 이렇게 찌부 짜은지 이렇게 찌부 짜은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얘를 16으로 나눠보면 8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은 1.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기백에서 타원의 방정식인데 우리 요거 8과 16 둘 중에 큰 숫자에 비례해서 이게 찌부짜부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더 크면 이렇게 늘어난 여기가 더 크면 이렇게 늘어난 타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원은 앞에 개수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모양을 비율을 가지고 늘어나고 줄기 때문에 얘는 모양이 항상 완벽한 구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첫 번째, 원은 항상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반지름이 0인 원 봤어요? 못 봤죠? 반지름이 0이면 그릴 수가 있어요? 얘들아, 신기하지 않니? 잘 봐. 요거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거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뭐 나와요? 점도 1이에요. 근데 점도 1이면 이걸 확대해보면 그 점도 사실은 반지름을 갖고 있을 거잖아. 근데 반지름이 갖고 있으면 1이잖아. 근데 반지름은 0이면 1이라고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항상 1은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항상 1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지름은 항상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1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거 내용이 지금 우리 원의 방정식 1번, 2번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 원의 정의. 평면 위에 한 정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자취를 바로 우리 원이라고 하고 참고 읽어볼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과 같이 원의 중심인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바로 표준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2번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식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걸 표준형이라고 하고 나열된 걸 일반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고 읽어볼까? 원의 방정식이 될 조건은 2차 계수는 1이라는 전제하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는데 거기가 뭘 담당하는 거야? 반지름을 담당하는 거지. 반지름은 항상 양수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원의 방정식 문제는 그럼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라고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바로 얘예요. 바로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내가 제이한테 문제를 내볼게. 근데 맞추면 넌 노벨상을 내가 수여할게. 수학계 보고에서. 자, 이러는 거야. 제이야. A, B.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줘. 저 A, B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줘. 구할 수 있을까?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얘들아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요. 왜 못 구하는지 아세요? 무한계가 나와서요. 왜 무한계가 나오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저 A, B를 지나는 원을 그리려고 그러면 무한계가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두 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원이 있는데 그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그리고 A, B는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럼 끝났지. 이 두 A, B의 무슨 점은? 중점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원의 중심. 따라서 얘가 A, B고 얘가 C, D면 얘 중심은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더라. 그럼 너네들은 바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D의 전체 제곱. 자, 제이야, 여기 못 쓰는 칸이지? 근데 이제 여기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요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3번을 제일 많이 써요. 전 지금도 혼자 문제 풀 때. 1번. 근데 여기 반지름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1번은 단순합니다. A, B 거리 구해서 뭐로 나눠요? 그게 반지름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쵸? 두 번째는 여기 만약에 중심이 C라고 하면 바로 그냥 AC 사이 거리 구하거나 BC 사이 거리 구해요. 끝. 이건 너무도 당연하죠?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근데 선생님, 이렇게 당연한 걸 안 쓰시고 3번을 쓰신다고요? 3번이 도대체 뭐길래요? 3번은요, 여기 식 세웠지. X, Y에 A 또는 B를 대입해요. 그럼 반지름이 그냥 다이렉트로 나와요. 근데 한 번만 예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봐봐. 아무거나 점 말해줘. A, 몇 컴마 몇? 마사? 그럼 나는 너 거를 기준으로 내가 만들게. 4,10이라고 해볼게.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럼 지후야, 얘와 얘 무슨 점이? 중점. 찾아줘. 몇 컴마? 몇? 이게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너네들의 식을 바로 이렇게 세웠을 거야. 자, 아까 반지름 구하는 방법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해서 2로 나누자. 그거 제곱한 거 쓰면 되고. 얘랑 얘 사이 거리 구하자. 제곱한 거 쓰면 돼. 근데 나는 뭘 좋아한다? 여기다 그냥 2, 마사 또는 4,10을 넣는 거야. 왜 좋은지 알아? 자, 4,10 넣어볼게. 4,10. 4 넣으면 1. 10 넣으면 49. 더하면 그걸 그냥 쓰면 되거든. 그게 답이야. 아까처럼 얘네 사이 거리 구해서 2로 나누거나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조심해야 될 게 R이 구해져. R. 근데 여기 뭘 쓰는 칸이지? R 제곱. 제곱해서 써야 되거든. 뭐 제곱이 어려운 건 아닌 거 맞아. 근데 아시다시피 괜히 실수할까봐. 여기다 그냥 루트 3 이딴 거 써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4,10 넣든 2, 마사 넣든 상관없어. 그게 그냥 나온 값이 답이거든. 이해 가세요? 그게 바로 지금 3번 내용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랑 항상 쌍둥이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내가 제이한테 물어볼게. 제이야, 2번은 세 점을 줄게. A, B, C. A, B, C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아줘. 그럼 대답해봐. 한 개가 나올까? 무한 개가 나올까? 정확했어. 정확히 틀렸어. 한 개 나와. 신기하지? 두 점을 줬을 때는 무한기가 나오거든? 지름의 양 끝점이 아니면? 근데 세 점을 주면 딱 원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 신기하지? 이런 원이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왜 원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세 점을 줬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생겨서 뭔가 어쨌든 이상한 모양의 정확한 원은 원이긴 하지만 좀 이상한 쪽으로 치우쳐서 나올 것 같은데 왜 원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일반형을 떠올리면 돼. 원의 일반형 공식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표준형이에요. 그럼 지우야 말해봐. 모르는 문자 몇 개야? 3개지. 그러니까 점 몇 개 줬어? 그럼 연립해서 대문자 ABC 나오겠지. 그게 대문자 ABC가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그래서 신기한 게 점이 3개가 돼버리는 순간 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A 대입. 이 A와 이 A는 다릅니다. 이 점이라고 할게. 얘 PQR로 바꿀까? PQR. P점 대입.
Q점 대입, R점 대입해서 연산. 그래서 얘 갖다가 A, B, C를 찾으면 바로 원방이 구해진다라는 거.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그게 지금 1페이지 제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6번까지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럼 지금 4번하고 5번하고 6번 남았어요. 자. 얘들아, 내가 말을 안 하고 했네. 아까 일반형을 두고 푸는 문제 있다 그랬지. 한 문제. 그게 얘였어. 세 점을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유일하게 일반형인 상태에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가끔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OC라고 끝에 희자로 끝나는 애, 일 가능성이 크거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찾으시오. 그러면 직관에는 이게 졸라 깔끔한 거야. 딱 원의 중심도 나오고 반지름 나오니까 P점, Q점, R점 넣어서 연립해서 푸는 애 있어. 근데 결국에는 얘가 똑같은 거 알지? 저거 P점 넣고 전개하고 Q점 넣고 전개하고 R점 넣고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형이야. 똑같아. 근데 이제 얘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A제곱, B제곱, R제곱이 다 살아있어서 모르는 문자 천국이 돼버릴 거야. 근데 식은 3개밖에 안 나오고 난리 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3점을 줬을 때는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일반형 공식은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바로 일반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원이라는 건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 중심이 때로는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지우야, 저 원이 어느 사분면에 있다에 따라서 결국엔 어디가 달라질 거야? 중심의 좌표의 부호가 결정될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둘 다 부호가 뭐야? 뿔뿔.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맞뿔.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마. 자, 그리고 얘는 중심의 좌표가 뿔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에 따라서 식은 단순하게 만들면 돼. 둘 다 양수며 음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 되고. 만약에 4사분면 원이다라고 하면 중심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걸 질문한다? 선생님, 왜 원은 중심의 좌표가 양수면 마이너스 A로 들어가고 중심의 좌표가 음수면 왜 플러스로, 왜 반대로 들어가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근데 이거는 뭘 공부를 안 한 거냐면 함수를 공부 안 한 거야. 우리가 사실은 저 원을 선생님이 한 방에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원도 뭐가 모여서 원이 된 거지? 점이 모여서야. 근데 우리 점은 평행이동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갔어? 그대로 갔어? 그대로 갔어. 예를 들면 1,4가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기면 얘 뭐로 바뀌어? 1 더하기 2에서 3, 4 빼기 2에서 2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얘 부호 그대로 뿔마 살린 채로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이들아 잘 봐. 요런 원이 있었어. 현미경으로 확대한 원이야.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어졌어. 근데 내가 이걸 다 같이 뿅 움직였어. 그럼 점들이 이동해서 원이 됐어. 그럼 잘 봐. 중심도 점이잖아. 그럼 얘 중심을 내 마음대로 1,4라고 둬볼게. 근데 얘를 X축, Y축으로 옮겼지. 그리고 이 모든 점들은 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 옮겼어. 근데 잘 봐. 1,4가 옮겨져서 예를 들어서 X축으로 똑같이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옮겼다 그러면 중심이 3,2가 되겠지. 그 다음 너네 원방 세워봐. 그럼 원방이 어떻게 나와? X 빼기 3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으로 가겠지. 좌표는 부호가 그대로 같지만 결국 그거 갖다가 원방을 세울 때는 어떻게 돼? 부호가 반대로 가니까 애초에 부호가 뿔마면 맞뿔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얘는 마마니까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은 r제곱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왜? 점들이 모여서 원이 된 거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저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 특수꼴 원들이 있어. 특수꼴. 첫 번째, 내가 요 원을 톡톡톡톡톡 내려. 이 원을 톡톡톡 올려. 이슬 톡톡톡.
왜, 이슬 톡톡 알아? 너 왜 알아? 알면 안 되잖아. 아, 그래? 너 알지? 한서요. 어허, 이것들 봐라. 자, 이슬 톡톡이 안다, 손. 왜 하냐고. 네가 뭔데? 유리 알아, 몰라? 모르지? 얼마나 건전한 학생. 그걸 안 하고. 자, 자, 그럼 얘도 톡톡톡톡 건드려서 위로 올렸어. 그래서 올리고 내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첫 번째, X축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처럼 이런 원이 나올 수도 있고, X축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X축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그럼 도대체 저런 원이 됐을 때는 왜 특수꼴의 원이라고 하냐라고 하면, 일단 중심은 똑같아. 얘든 그 부호 따라가는 건 똑같고, 중심도 A, B라고 해볼게. 그럼 너네들은 이걸 이렇게 식을 세웠을 거야. 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든 차이가 없는데 왜 얘를 선생님이 특수꼴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축에 접해 있어. X축에 접해 있을 때는 모르는 문자가 3개가 아니라 2개로 줄어요. 어떻게 2개로 찌냐? 지우야, 요걸 우리가 원에 뭐라고 말하지? 반지름이지. 근데 요 반지름이 잘 보니까 중심에 뭐랑 같아? 중심에? 뭐의 거리? 그러니까 그게 뭐야? 중심에 무슨 좌표야? 그치. X, Y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꼭 중심의 Y좌표랑 똑같더라. 이거. 그래서 바로 이 R제곱이 뭐로 바뀌냐?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B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럼 얘는요? 얘는 중심의 좌표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식이 만들어질 거지만 얘도 똑같다 이거야. 중심이 결국엔 Y좌표가 반지름을 대체할 거니까 B제곱이 나오더라. 그래서 X축하고 접할 때는 중심은 Y좌표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엔 이거를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올렸어. 그럼 얘는 이번엔 무슨 모양이 되냐? Y축의 포도 마냥 매달려 있는 원이 나왔다 이거.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특징이냐? 또 똑같다 이거야. 중심의 X좌표가 양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여기까지 세웠다 이거지. 근데 그리고 보니까 X, Y 중심의 X좌표가 곧 반지름과 동일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X좌표가 반지름의 제곱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식 세워보면 둘 다 마마니까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Y축에 매달려 있어요. X좌표를 제곱하자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번엔 이제 얘를 통째로 톡톡톡 툭툭툭 올려가지고 이번엔 뭐 할 거냐? 이번엔 X축과 Y축에 모두 다 만나게끔 한번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가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돌려서 말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얘는 대놓고 말해. 다음 원이 X축과 접할 때, 다음 원이 Y축과 접할 때, 다음 원이 X축과 Y축과 접할 때 말고 얘는 한 개가 더 있어. 근데 애들이 그게 이 말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자, 얘부터 먼저 봐볼게. 이렇게 X좌표와 Y좌표와 동시에 접할 때는 신기한 게 뭐냐? 똑같아. 그 말 뜻은 뭐야? 얘가 A, B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A, A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반지름은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A죠. 얘는 모조리 모르는 문자가 다 한 문자로밖에 안 나와. 근데 그럼 얘도 한 번씩 세워보세요. 얘는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이야.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그럼 어려운 게 없는데 왜 얘는 또 다른 한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이 주황색 선을 봐봐. 신기하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 무조건. 그래서 얘는 어떻게도 나오는지 알아? 다음 원에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나와 갑자기. 그럼 애들 당황해. 아니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는 게 뭐지? 그럼 바로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 가셨어요?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중심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몇 개 나와? 하나, 둘. 얘는 답이 두 세트로 나와요. 하나, 둘.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자, 얘들아, 이건 참고만 읽어볼게. 4번 봐봐. 4번처럼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는 원인데 참고 읽어볼게. 내가 써놓은 말이야. 축에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아까는 미지수가 3개였다. A, B, R. 근데 얘처럼 축에 접하는 순간 미지수가 2개로 줄거나 하나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의 좌표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아, X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Y좌표를 제곱. Y축에 접하니까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고 얘는 뭘 갖고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제가 따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직선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다음 중심이 1,-1일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 뭔 생각해? 그냥 1,-1인 줄만 알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지. Y는 마이너스 X야. 얘야, 얘. 그러니까, 아, 얘 잘하면 선생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또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중심이 Y는 X 위의 점일 때.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 바로 중심을 어떻게 둬야 돼? A, A거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답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원은 글을 읽고 그림을 먼저 떠올리면 머릿속에서 그래야지만이 좀 뭔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6번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제가 블랙라벨에서 혹시 빠뜨린 유형이 있는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유형 6번에 별표 치세요. 왜게요? 이유를 말해봐. 학교 시험에? 모르겠어. 그 이유가 있어. 출제할지 모르겠어. 그 이유가 있어. 우리 외분점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지. 근데 내가 물어볼게. 그렇다고 외분점을 뺀다고 해서 우리가 못 풀었나, 외분점 문제를? 아니지. 왜? 내분점으로 풀어도 됐지. 똑같아. 외분점이 이용되면 5초 컷 문제. 외분점을 쓰지 마세요. 한 3분 컷 문제. 엄청 차이나. 그래서 얘는 너네들 F반은 내가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가르친 거야. 그럼 얘는 5초 만에 풀리거든. 이게 수학자 이름을 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거든. 근데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너네들 이미 했어. 했어, 나랑. 언제 했는지 알아? 이거 기억나? 내가 예시 들었던 걸로 알아. 유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예시 들었나? 제이가 여기 있었어. 기억 안 나? 내가 유리랑 제이를 같은 거리에 두고 사이를 지나갈 거야. 그럼 뭐 나왔었지? 그 자체의 방정식은? 내가 유리랑 제이랑 사이 거리를 일정하게 그 사이를 걸어갈 거야. 그럼 이 자치, 이 점들 이으면 뭐 나왔지? 뭐 나왔어? 저 동그라미 점들 이으면 뭐 나와? 직선 나왔어. 그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유리가 A고 J가 B고 내가 P라고 해볼게.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AP와 BP가 똑같게 길이가 똑같이 나오는 P점의 좌치의 방정식을 찾으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 풀었죠? P점을 X, Y라고 잡은 다음에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해서 같다고 뒀어. 그럼 진짜 신기하게 답이 이렇게 나와. 그게 얘인 거야. 혹시 그 다음에 내가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 그 다음에 예시 바로 들었어.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들었어, 제이야? 내가 그때 재밌게 예시 들었는데. 그래서 너가 나한테 막 짜증냈는데. 그 다음 예시 뭐였냐면 나 제이 싫어. 내가 제이 싫어가지고
J랑 거리가 더 멀게 돌았어. 그러니까 J랑 유리를 2대 1, 2대 1, 2대 1. 이 거리가 다 2대 1이 되도록 내가 더 유리한테 가깝게 붙어서 걸었어. 근데 신기하게 저 점들을 이어보잖아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잘 봐. 간다. 2대 1, 2대 1, 2대 1, 2대 1, 2대 2대 1. 점들 이어볼게. 원 나와요. 저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얘는 직선이 안 나와요. 원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P점이 요 사이 거리와 요 사이 거리를 M 대 N으로, M과 N은 같으면 안 돼요. M 대 N인데 이 M과 M이 다르게 걷는 이 P점의 좌치의 방정식 찾으시오가 바로 원이 나온다. 그리고 그 원은 우리가 콕 찍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왜 5초 만에 풀리는지 볼게. 끝났어. 집중해. 딱 8분 뒤에 끝낼게. 5분 일찍 끝낼게. 잘 봐. A, B. 자, 간다. 너. M 대 N. 체크. 됐지? M 대 N. 체크. M 대 N. 체크. M 대 N. 체크. 요 4개 이어봐. 이걸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 근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그리고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보여. 난 유리가 말해줬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 요 점 있지? 요 점은 A와 B를 몇 대면? 요 점. A와 B를 몇 대면? M 대 N으로. 그렇지. 얘 내분점이야. 맞아? 한 번 더, 유리야. A와 B를 M 대 N. 뭐 한 거지? 이거 외분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근데 문제 그리고 봐봐. 내분점과 외분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원의 뭐지? 지름의 양끝점이야.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야. 아까 기억나? 지름의 양끝점일 때 우리 어떻게 풀었는지? 얘와 얘의 무슨 점이? 중점이 원의 중심. 그리고 반지름은 3가지 중에 아무거나 써먹어라.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이걸 만족하는 좌체의 방정식 구하시오. 끝. 그럼 이게 알고 봤더니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바로 어떻게? A랑 B를 2대 1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찾는 거야. 그게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거든? 자, 블랙 라벨 펴봐봐. 안 한 거 있으면 하고 끝낼게. 요번 숙제 되게 적어. 저기 뭐야, 민영이 반도 적어. 똑같이 나갔어, 오늘. 자, 제가 지금까지 수업한 게 뭐냐면 82쪽, 83쪽, 84쪽의 두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밑에 보면 개념 3의 좌표축에 접하는 원도 알려드렸어요. 84쪽에. 85쪽 했고, 86쪽 했고, 87쪽, 88쪽도 했고요. 89쪽 봐보세요. 89쪽 봐봐. 일반형이죠. 세 점을 지날 때 찾는 원의 방정식이죠. 그리고 90쪽이 이제 그걸 문제 푸는 거고 91쪽 좌표에 접하는 거 축에 92쪽 봐보세요. 92쪽 중간에 플러스에 뭐라고 써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교육과정 왜라고 써여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 왜인데 왜 문제 냈어요, 선생님? 내가 말했지. 교육과정 왜, 외분점을 구하면 바로 답 나오죠.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필수형 9번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요. 외분점 쓰지 말래요. 그럼 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저 못 풀겠네요. 아니요, 풀 수 있어요.
단순 노가다로. 어떻게 풀 거냐? 예를 들어서 필수형 9번 봐볼게요. 하고 끝이에요. 오늘 수업 필수형 9번 풀고. A가 4,1. B가 1,-2. 자, 우리 먼저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풀어볼게. 자, AP 대 BP가 몇 대 몇이래? 2 대 1이래요. 됐죠? 그럼 시작한다. AP가 2칸인데 BP가 1칸이래요. 그러면 1번. A, B. 아이고. AP가 2칸인데 BP는 1칸이래요. 그럼 내분점 구할게. 지우야, 내분점 구해줘. 뭐 분해? 3분의. 자, 2 대 1 내분점이래. 2 더하기 4. 마사 더하기 1.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 B가, P가 2 대 1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도 2 대 1이 될 수 있지?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AP가 2칸. BP가 1칸. 그럼 지우야, 얘는 A, B를 2 대 몇으로? 1로? 외분하는 점이죠. 외분점 구해주세요. 뭐 분해? 됐죠? 시작. 2 빼기 4. 마사 빼기 1. 됐죠? 왜 안 돼요? 전 됐어요. 됐어요? 이거 외분점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얘와 얘가 지름의 무슨 점? 양끝점. 둘이, 제이야, 중심 구해줘. 몇 컴마? 마이너스 2 컴마. 중점. 몇? 원의 방정식 찾아주세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그 다음에 아무거나 점 대입하자 그랬죠. 요거 대입해볼까? 요거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 16 더하기 4 뭐 나와? 자, 밑에 답 봐보세요. 틀렸어요. 어디요?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가 뭐죠? 아씨, 뭐, 여기 잘못 구했어? 1분의, 계산이 힘들어. 2 빼기 4, 마이구나. 그럼 얘가 뭐 나와? 밑에 답 봐보세요. 그럼 요거 반지름도 바꿔야지. 2, 마이너스 1라면 4 더하기 4니까 밑에 답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 풀면 이렇게 풀어요. 근데 선생님 완전 찐 노가다 어떻게 구해요? 진짜 거리 구하고요. 진짜 거리 구해서 2대 1이요. 그럼 그게 알아서 원방이 나와요. 그게 얘랑 똑같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아는 애와 모르는 애는 차이가 커요. 이 문제는. 아셨죠? 자, 일단 숙제는 제가 각자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풀어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